요새는 어디 가서 제 소개를 하라 그러면 제가 중독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정확히는 회복자겠죠. 제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20대의 한 8알가량을 제가 알코올 중독자로 살면서 정말 제가 느낀 바는, 물론 이제 중독에 빠지게 되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사람은 솔직하지 못할 때 중독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 그리고 진심이 결여된 삶을 살 때 사람은 솔직함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고 또 솔직하게 쓰고 또 솔직하게 살고 싶은 그런 한 청년이다. 이렇게 좀 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엄마 꿈이 아들이 서울대 들어가는 게, 그게 저희 엄마 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꿈을, 엄마 소원이죠, 그걸 못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는 메이저 대학 졸업장을 못 갖다 줬지만 대신 대학원 졸업장이라도, 메이저 대학 졸업장을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싶은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그래도 제 학부 때 전공을 좀 잘 살려서 비슷한 계열로 대학원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동양 철학이 좋겠다. 그게 나랑 잘 맞을 것 같고 내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동양 철학이 좋다, 매력적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대학원에서 동양 철학을 전공하게 됐고요. 동양 철학을 배우고 느낀 바는, 아까 뭐 메이저 대학이 어떻고 마이너 대학이 어떻고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기도 했지만, 사실 메이저 대학과 마이너 대학을 우리가 부득불 구분하는 처사 자체가 물론 취업이나 봉급의 측면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진 않겠으나 약간은 천박한 부분도 아주 없지는 않다는 것이고, 사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나를 정말 안내해주는 그런 힘은 어디가 됐든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곳이, 내가 사는 여기가,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다름 아닌 내가 그곳에 있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그 하나만으로도 정말 귀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어떤 과정에 달려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이 나 자신의 특히 마음에, 진심에 달려 있다는 거. 이게 지금까지 제가 동양 철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적나라하게 느끼게 됐던 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자라는 인물이 세상을 향해서 품었던 희망의 결정체가 아닐까, 또 후대에 정말 자신의 삶으로서 전하고 싶었던 용기와 위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논어 20편을 우리가 한 글자로 줄여봐라 하면은 결국 인이 남지 않겠는가 했을 때, 인이라는 건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한 믿음,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임을 잊지 않을 수 있는 마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도 사실 쉽지 않은 세상이고, 그건 비단 오늘날 뿐만이 아니라 공자 당시에도 마찬가지가 아니었겠는가. 그때나 지금이나 어차피 사람 사는 세상인 건 똑같지 않겠습니까?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또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좀 덜 가진 사람이나, 우리가 서로 비교하기보다는 조화를 좀 이뤄나가면서, 또 경쟁하기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나가면서, 그렇게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비록 작은 노력들이라도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얼마든지 그런 세상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공자의 희망과 믿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런 책이 논어가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양 철학을 공부하고, 저는 제가 배운 동양 철학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사실 돈을 벌지도 못했고, 뭐 집을 사지도 못했고, 차를 사지도 못했습니다. 가시적으로 특별한 결과물을 내세울 게 있는가, 특히 물질적으로 뭔가 내 삶에서 풍요로워진 게 있는가 했을 때 사실 딱히 보여드릴 게 없다는 거죠. 수치나 통계로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다만 특히 논어를 통해서 그 속에 담긴 공자의 그 정말 처절하리만치 또 눈물겨울만치 애틋한 그런 실천과 가르침을 통해서 저는 이제까지의 삶을 통틀어서, 제 인생의 전반을 통틀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고 있다. 그런 느낌을 충만하게 그렇게 좀 받게 되었습니다. 내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부끄럽지만 10년을 넘게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고 또 그보다도 과거에는 싸움박질을 일삼는 소위 일진이었던 그랬던 제가 그래서 한 번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내가 사람답다고 느끼지 못했던 그랬던 제가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그 느낌을 받았을 때의 기쁨과 즐거움, 다시는 이 느낌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어떤 제 절박함, 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하고 싶다는 그런 제 열정이 정말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제 나름의 삶의 중간 정리물이고, 내가 뭐 폼나게 한번 살아봐야 안 되겠나? 그것도 물론 좋지만 내가 사람답게 한번 살아봐야 안 되겠나? 고민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나누고픈 그런 제 고심의 과정을 그려낸 책이 바로 이 책, 내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책은 그런 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책을 보시다 보면 그 대목이 등장을 하겠지만 논어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공자의 제자였던 자공이 자꾸만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비교를 하니까 사람과 사람을 저울질하니까 공자께서 자공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야 너는 참 훌륭하다. 나는 그럴 겨를도 없던데. 이 사라는 거는 자공의 본명이 단목사이기 때문에 공자가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럴 겨를이 없던데 그 앞에 이제 생략된 말이 있는 거잖아요. 나와 나를 스스로와 스스로를 비교하느라 난 그럴 시간도 없던데.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죽겠다 그런 말을 하면서 만일에 남과 남을 아니면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다면 그건 사실 정말 시간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또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내가 같지 않기를 정말 털끝만큼이라도 새롭게 변화했기를 바라며 나 자신의 새로움을 살피며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남과 남을 또 남과 나를 비교하는 그런 시간은 사치가 아니겠는가. 공자께서 살았던 시대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비교해 보면 물론 환경은 많이 바뀌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게 사람 세상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 세상이고 이곳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사람 사는 세상이고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참 사람이 많아야 그게 참 세상이고 참 사람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그게 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고대냐 중근세냐 근현대냐 이걸 구분하기 전에 누가 사는 세상이냐 그 세상의 주체가 누구냐 했을 땐 여전히 현대도 여전히 사람 사는 세상이고 그런 맥락에서 사람다운 현대인이 늘어나서 이 현대사회가 참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참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이 논어라는 책은 분명히 이바지하는 바가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런다고 뭐가 바뀔까 싶은 생각에서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 또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싶은 생각에서 나라도 해야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야 해서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살아야지. 그런 어떤 세상을 꿈꾸며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지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그 여정에 삶과 정중히 이 책과 인연이 닿으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